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. 예, 그렇죠. 뭐 글로벌 관세 전쟁 이게 미국 그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다라는 공포가 뭐 어제 대부분의 증시를 집어삼켰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. 각국의 최종 관세율은 물론해서 지금 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어디까지 미칠까 뭐 일어날까라는 데 베일이 좀 쌓여진 상황이라서 답답한 그런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.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를 모셨습니다. 함께 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시각과 또 분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, 대표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반등은 하는데 어제 뭐 떨어진 거에 비해서 절반 정도도 지금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. 어제 뭐 우리 증시도 사이드카가 8개월 만에 코스피에서 발동이 됐고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는 더 많이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습니다. 그야말로 블랙몬데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. 뭐 지금 언론에서는 또 일부 분석가들은 뭐 피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장의 낙폭이 잔인했었는데요. 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시장의 충격은 우리가 그 트럼프의 그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 4월 2일이라는 그 데드라인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시장의 변동성이 클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은 정작 저희들이 지금 목도하고 경험하고 또 느끼는 이 충격 정도는 거의 그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충격이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크게 나타났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관세 부과, 상호 관세 부과의 그 핵심의 중국의 이제 상호 관세가 34%로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20%에다가 34%가 더해지면 54%가 이제 되는 거고 또 중국이 4월 4일 날 자기네도 이 34% 보복 관세 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시아 시장이 오픈되면서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 증시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. 우리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도 뭐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요. 지금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또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던 거고. 그래서 보면은 뭐 가권 지수 같은 경우가 거의 10% 빠졌고요. 항생 지수는 상승폭이 컸던 것만큼 또 뭐 10%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던 그런 충격이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, 대만 등에서 패닉3라고 해서 공포에 막 던지는 거죠. 네, 그런 투자 심리가 좀 역력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. 마치 2020년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완전히 고꾸라졌잖아요. 그걸 그렇죠. 좀 연상하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도요. 오늘은 뭐 4원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만 어제 원화 가치가 5개월 만에 뭐라 그럴까요? 뭐 급등하는 흐름들, 환율이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. 네, 환율은 굉장히 또 시장에서 중요했어요. 사실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환율이 우리가 심판을 기다린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또 아주 아이러니하게 또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국의 그 뭐라 그럴까요? 그 계엄 이후에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나타난 그 프리미엄이 한 30원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 나고 난 다음에 한 30원 정도 내려왔잖아요. 그렇죠? 그런 다음에 다시 증시가 이제 폭락세를 보이고 소위 말해서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지면서 원화가 그 충격에서도 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원화는 대표적인 또 뭐라 그럴까요? 또 위험 회피의 그런 영향을 받는 통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라간 부분이 있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 또 어제 외국인들이 약 한 2조 정도 순매도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원화의 약세에 영향을 줬는데 반대로 안전자산 아니면 안전통화로 불리는 엔화는 또 강세를 보였어요.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엔1 환율이 내려오면서 참 원화가 엔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강세였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과거 얘기가 됐고 100엔당 원화가 이제 1,000원대로 올라왔잖아요. 그래서 그 정도의 또 환율 시장, 외환 시장에서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
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1,467원 한 60전 기록을 하면서 어제 원화 가치가 굉장히 대폭 뭐 떨어졌다라는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4원 40전 정도 하락한 그런 흐름인데 어찌됐건 근데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. 이달 외국인이 그 배당을 또 달러로 환전할 경우에는 환율이 더 맞습니다. 올라갈 수 있잖아요. 네. 그 여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패닉을 보인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카드로 가져갔을 관세 정책이 정말 현실화되고 이게 더 세구나 이런 거에 충격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. 예, 저도 뭐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뭐 블러핑이다 아니면 이제 과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협상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그 신념이랑 이런 걸 보면은 80년대부터 정치를 안 할 때부터도 자기의 어떤 정치관이나 세계관이 되게 확고했어요. 그리고 미국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우리 보통 하는 말로 호구짓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아주 젊었을 때부터 얘기했었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거를 이제 실제로 정책에 쓰는 상황이고 얘기했던 거를 이제 정책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 캠페인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굉장히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관세 뭐 90일 유예에 대한 어제 가짜 뉴스가 나와서 시장의 변동폭이 컸었지만은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이 관세 부과 이후에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수위를 낮춰갈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낫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고 보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지금 뭐 이후에도 좀 점검을 해드리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만도 시장 안정을 위해서 22조 원 풀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중국도 기준금리 좀 내릴까 이런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역시 산업 타격이 좀 제한적일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얘기를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물론 반도체 HBM, D램, 뭐 삼성전자 실적 영향도 있었지만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상대적으로 종목들이 시가 대비 상승폭을 낮추는 또 음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어제는 너무 많이 빠졌고 네네네. 그런 데에 대해서 반도체 섹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? 반도체 그 사이클, 산업 사이클 자체는 굉장히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우호적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트럼프의 관세가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번 상호 관세에는 반도체 항목이 빠졌습니다.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25% 관세를 예고했기 때문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기했던 거를 피해간 적이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. 특히 어제 이제 반도체 주가가 많이 내려왔던 것은 그 전주 미국 시장에서 M7의 하락폭이 엄청 컸었잖아요. 네. 거기에 따른 어떤 후폭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고 어떤 식으로 협상이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금 우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제 자동차 섹터 당연히 이제 봐야 되는데 미국 이제 관세 폭탄이 내려지다 보니까 여타 자동차 섹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생산 전략을 좀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대차 그룹도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잘 먹힐지는 봐야 되는데 일단 25% 관세는 좀 잘 버텨보자 하면서 가격을 동결하는 흐름도 두 달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이런 선제적인 대응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자동차주와 철강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나오는데요. 그게 맞는 건지 좀 팩트 체크는 좀 필요해 보이네요. 네. 이것도 이제 반도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예.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가격을 올리지 않고 약간은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미리 그쪽에 보내놓고 예. 대기하고 있는 재고가 재고 기간이 한 80일 정도 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네. 이전 가격에 보내놓고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팔 수 있는 부분이 좀 재고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일부 회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네.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부분도 자동차 관세가 이제 정식적으로 부과가 되고
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되잖아요. 그러면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자동차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이고요. 지금 예고되고 있는 뭐 25%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차 가격이 평균 가격이 한 16% 정도 올라간대요. 그렇죠. 네. 그렇게 되면 자동차 수요가 줄 것이고 수요가 줄면 기업의 우리 영업이익이 줄 수밖에 없어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그 관세 정책이 후퇴를 해야 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후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번에 이제 우리가 트럼프 관세의 그 불확실성이 뭐였냐면은 네.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였잖아요. 근데 요번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하면서 베이스라인 터리프에서 기준 관세 10% 얘기해 놓고 그 위에다가 관세를 붙여서 그걸 통틀어서 상호 관세라고 얘기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아마도 관세 협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거처럼 뭐 이전 단계로 가지는 않고 그 기준 관세 10%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안을 하고 협상을 하거나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이제 받아들여야 될 하나의 문제, 과제 이렇게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시장에서 빠르게 좀 소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. 그게 반등이 막 이렇다 할 만하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네요. 자, 일단 오늘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그나마 이제 반등 탄력을 주는 섹터가 어디 있나 보니까 결국 또 조선입니다. 네. 예, 하나오션, HJ 중공업, HD 현대중공업, HD 현대미포 등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. 미국 관세 폭탄 결국 이제 중국을 공격할 거기 때문에 지금 배가 우리나라로 이제 더 수출 확장 모드 이거는 뭐 공공연한 사실이겠네요. 예, 아무래도 지금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번에 그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무역 장벽에 대한 보고서를 쓰면서 중국에서 이 조선 산업에서의 어떤 비관세 장벽을 엄청 크게 강조를 했었어요. 그리고 이미 나왔던 항만세라고 해서 뭐 중국이 만든 배라든지 중국 선적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조선소에다가 수주를 한 그런 어떤 선주가 미국에 이제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 항만세를 낸다 그러는데 최대 350만 불이라고 그러거든요. 엄청 큰 경제적 부담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주들이 중국에다가 주문을 냈다가 한국으로 돌리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그리스의 뭐 선박왕이나 이런 분이 20척을 우리에다가 이제 주문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. 약간 그것이 원화로 환산하면 2조 3천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더해서 또 우리 조선 부분은 그 방산 쪽으로 해서 MRO인가요? 그 뭐 미국 군함에 대한 어떤 정비라든지 유지보수 정비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오늘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또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으니까 반등의 주체의 세력 그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안 그래도 이제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이 또 추가적으로 계속 부과를 하게 되니까 그쪽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부양책을 뭐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중국 내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런 관세 타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연휴가 있었는데 여행 소비는 또 원활했다고.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발 이런 소비 모멘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연관이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살짝 궁금해지더라고요. 예, 중국 소비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대외적으로는 수출 부분이 미국의 어떤 이런 통상이나 아니면 관세 압박으로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요번에 그 전인대에서도 소비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구환신이라고 하는 보상 판매 같은 거를 약 한 3천억 위안 정도의 자금을 배정을 해놓고 그 중에 일부를 중국 내에서의 관광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런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시진핑 주석 자체도 국내 관광을 되게 장려하는 편이고요. 또 노동자들의 유급 휴가 있잖아요. 이거를 빨리 쓰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이렇게 또 뭐 지시하는 그런 상황이라서
중국 쪽에서 이런 관광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민간 소비에 대한 어떤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청명절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. 4월 4일부터 6일까지였는데 이때 그 국내 그 이동 인구를 보면 약 한 8억 명 정도가 움직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작년 대비 약 한 8% 정도 늘어난 거고, 또한 항공권 예약이 일부 이제 유명한 관광지에는 10% 정도 늘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약 한 5.2% 정도로 좋을 거로 보여요.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경제 성장률을 올해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 상호 관세 부과 이후에. 그리고 특히 그 효과가 2분기와 3분기에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려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런 부양책과 더불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중국 증시도 말씀드렸고 또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1년 반 만에 그 뭐라 그럴까요? 31,000엔 선이 붕괴가 됐잖아요.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32,000 라인까지는 되찾았는데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그 미국의 관세 타격 좀 심각합니다. 이런들이 차차 어떻게 또 시장에서 소화하고 수익률 회복이 어느 정도 타이밍에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이코노미톡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 들으셨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